교수, 숙면을 위한 특급 노하우가 있나요? 저의 비밀은 베스트 슬립 ZT11입니다. 3년 후 새 투포로 무상 교체해주니까 늘 새 것처럼 변하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죠. 베스트 슬립 체인지업.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오, 포토 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묵직한 뻐근할 때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 말이자. 식품, 제약, 화장품, 화학, 2차 전지를 최신 화학 공정 기술이 한자리에 국제화학장치산업전 코리아캠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ICPI 위크와 함께하는 코리아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Y 엑스포.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 대학교.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자동차 보험도 현대해상이죠.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특약으로 자녀 할인액, 스마트 안전운전, 첨단 안전장치 할인까지 현대해상 하이카를 추천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매장이 집 주변에 있다면 당신이 바로 이세권 주민. 이비가 짬뽕 주민 여러분, 가까운 우리 동네 매장에서 맛있고 속 편한 이비가 짬뽕 먹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맛있으면 이비가. 리뷰도 남겨주실 거죠? 지배 너무너무 편해 스타일도 바꿔 일할 때는 역시 지배인 걸. 입어보면 알아 뒷대도 좋아 작업복은 역시 지배인 걸.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악보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악보부터 받아. 여기는 악보바다. 악보 찾다 열받아. Come down 악보바다. 퀄리티가 달라. 여기는 악보바다. Come on yo 악보바다. 세상 모든 악보 온라인도 모바일도 여기서 다 다운받아. 뮤직 디자이너 악보바다. 코딩을 배우고 싶어? 로보로보로 와. 로보로보와 코딩을 배워. 로보로보와 사고력 키워. 로보로보와 물리력 깨워. 로보로보로보로보로. 미래를 준비하는 코딩 교육 전문가. Lay no, something은 lay no. Lay no, something은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레이노 썬팅하면 파손율이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뜻대로는 안 될 거라고 아니면 어떨래 투명한 내 맘이 뒤따 너에게 다 들켰어 쏟아 버렸어 너라는 컵 속에다 서서히 너랑 또 할래 이대로 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버블이 빛나는 밤의 28회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버블이 빛나는 밤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주고 계시는데 첫 곡으로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의 신곡이죠. 드립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정신 못 차리는 듯 씹어삼킬 듯 부드럽게 감을 듯 심장에 무리가 와 못다 이른 날 그래도 내 맘은 같아 이제는 정상적인 나로 갈래 뭐라볼까 엉켜진 나의 끝 하나씩 끊어갈래 존댓말로 버틸까 반말도 섞여볼까 아무 말을 멜로디로 들떠따랐다 어떤 말로 해도 넌 이미 나를 밖에서 거기에 오늘 밤은 완전히 하나로 가득해 존댓말로 버틸까 반말도 섞어볼까 아무 말을 멜로디로 들떠따랐다 어떤 말로 해도 넌 이미 나를 밖에서 거기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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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말로 하면 뭐해 반말로 하면 뭐해 결국 뜯어버린 말 들떠따랐다 모르겠던 내 맘은 아득히 선을 넘었어 거기에 오늘 밤은 오늘 네, 버블이 빛나는 밤의 28회차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듣고 오신 곡, 네,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 최근에 또 앨범, 최근도 아닙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네, 47분 전, 48분 전이네요. 네, 48분 전에 발매된 데이브레이크의 드립다라는 곡 듣고 왔고요. 오늘 또 퇴근 시간에, 금요일 퇴근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퇴근 시간에 좀 지친 몸을 뭔가 좀가 리프레시 시켜주는 그런 곡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데이브레이크의 드립다 듣고 왔고요.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계십니다. 여충님도 반갑고요. 윤슬님 노래 너무 좋아 드립다. 하연이님 여비하이 저녁 먹으면서 듣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딱 저녁 시간이니까 또 식사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율님 토요일이 기다리고 있다 불금. 안지님은 퇴근하고 기차에서 옆이 최고다. 네, 혜린이님 와 반갑습니다. 네, 민서님 노래 너무 좋네요. 와리님은 저 학원에 있고요. 정민님 불후의 명곡 오늘만 10번 봤어요 라고 하시네요. 네, 또 한 주간 이번 달에 또 한 주간이 아니죠. 옆뒤가 2월 말쯤에 또 방송을 하고 또 거의 뭐 한 달 만에 또 버빗밤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불의 명곡 또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옆뒤가 또 불의 명곡에서 고 김광석 선생님의 그날들이라는 곡을 또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알러리 분들께서 다행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또 불의 명곡 간만에 또 촬영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약간의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그날들이라는 곡은 이제 불의 명곡 선곡 시스템이 이제 팀마다 원하는 곡들을 먼저 이렇게 리스트를 3지망으로 제출을 합니다. 옆뒤에 1지망은 이제 그날들이라는 곡이었고요. 다행히 다른 아티스트 분들께서 그날들이라는 곡을 아무도 1지망에 올려놓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그날들을 선점하게 되었고 또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뭐 촬영 끝나고서도 또 이제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뭐 회식이 있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찬원님께서 아마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 회식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스태프분들이랑 다 가신다고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날 좀 다음 날도 또 일정이 있고 식단 중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먼저 또 집으로 복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무대였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현진님은 최상 엽엽이 떠오르는 무대였어요. 윤진님 옆뒤에 2지망 3지망은 어떤 곡이었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옆뒤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뭐 먼지가 되어나 뭐 사랑했지만 이런 곡들은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순위에 올려놓을 것 같아서 그런 곡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곡이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이거랑 바람이 불어오는 곳 뭐 이렇게 두 곡 아마 추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겹치지 않게 선곡이 되었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3월달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수미님 너무 좋았어. 다인이님 음원으로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8회차 버블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회차면은 벌써 2년하고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네요. 옆뒤가 이제 버블이 빛나는 밤에를 벌써 2년 4개월 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의 해가 지나고 또 한 번의 계절이 또 찾아올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재미있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사연을 또 재미있게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동안 옆뒤도 굉장히 재미있게 버블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쯤 돼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면 버블이 빛나는 밤에는 옆뒤가 정말 철저하게 1인 시스템으로 뭐 공지부터 뭐 이제 엔지니어 모든 것들을 또 혼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미흡할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달에는 저희가 이제 명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의 비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비밀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 막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남기실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밀들을 아마 나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옆뒤가 좀 시작하기 전에 옆뒤의 비밀, 꼬깃꼬깃 접어놓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일기장. 옆뒤 비밀은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너무 어릴 때인가요? 초등학생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우유 급식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흰우유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을 텐데 옆뒤가 이제 그 빨간색 가루, 그러니까 딸기 맛 제티의 어떤 좀 보급형 제티가 있었어요. 그거를 대용량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왜냐면 낱개로 이제 스틱으로 파는 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된 거를 용돈을 모아가지고 샀어요. 굉장히 큰 유리병에 그거를 넣어서 학교에 다녔는데 굉장히 이제 아껴 먹었습니다. 아껴 먹고 있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친구랑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그 WWE
레슬링 프로그램이 프로레슬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랑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가방을 가지고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바디슬램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서 막 가방을 가지고 막 레슬링을 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서 딱 가방을 열었는데 이제 그 통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 안에 이제 딸기 가루가 이제 엄청 쏟아져 있었죠. 근데 옆뒤가 그 당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혼날까봐 이제 거실 창문을 열고 밖에다가 그 딸기 가루들을 다 털었어요.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유리는 이제 분리수거장 가가지고 이제 유리를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셨죠. 집에 들어오셨는데 동네에서 딸기 냄새가 난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오는데 딸기 냄새가 난다 동네에서. 저는 이제 그러냐, 그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랬었던 기억이 있죠. 아마 어머님은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사소한 비밀인데 어쨌든 그렇죠. 정민님께서 향긋해진 동네, 동네가 향긋해졌었다. 그런 비밀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알바하면서 뭐 20대 초반에 영화관 알바하면서 매번 출근을 이제 해서 옆대가 또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의 한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이제 영화관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할 때 출근해가지고 CCTV의 사각지대에서 매번 초코라떼를 만들어 먹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팝콘 같은 것도 영화관에 팝콘 많으니까 팝콘 같은 것도 이제 막 한 주먹씩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대 비밀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모카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라고 하신 것 치고는 막 그렇게까지 뭔가 모르겠습니다. 드릴게요. 꿈이 가수셨대요. 뭐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카페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자기 취향이 담긴 노래들이 틀어져 있습니다. 음악을 받으면서 치유를 또 받고 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리시나요? 사연을 하나도 못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냐면 어렸을 때 꿈이 이제 가수셨대요. 가수였는데 이제 그거를 본인만 알고 있는 소중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들리시죠? 네.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데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자기 취향이 담긴 노래들을 틀어놓고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일기장에만 적어놓은 어떤 그런 꿈일 수 있습니다. 옆뒤도 뭐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주비행사도 있었고, 뭐 환경미화원, 회사원, 뭐 대통령도 있었고, 뭐 의사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옆뒤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제 가수의 꿈을 이제 뭐 아이돌 이런 꿈들은 어릴 때 한 번쯤 다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옆뒤 기준에 이제 가수의 꿈을 저는 굉장히 늦게 꾸기 시작했잖아요. 20대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모카님께서 예전에 그 어떤 꿈을 가지셨을 때 가수라는 꿈을 꿨을 때 어떤 그런 동심과 열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꿈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소진이님은 놀이동산 안에 있는 사탕가게 사장님이 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릴 때 꿈은 굉장히 다양하죠.
용진이님은 저도 초딩 때 암소핫 듣고 제2의 원더걸스 되는 게 꿈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 뭐 어릴 때 다 그런 꿈들을 꾸니까요. 옆뒤는 그리고 뭐 그런 민망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예, 그때 당시에 막 랩 같은 게 한창 유행할 때, 예, 이제 막 노래 틀어놓고 막 G.O.D 어머님께 이런 거 틀어놓고 막 폭풍 래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에 이제 이제 혈육이 있었던, 예, 형이 있었던, 예,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옆뒤만에 뭔가 굉장히 창피한 그런 비밀도 있었다. 예, 그렇죠. 옆뒤는 그리고 항상 어릴 때부터 빼놓지 않고 적었던 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초등학생 때는 그렇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가치관이 자라고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좋은 아빠라는 걸 항상 꿈으로 꿨던 것 같고, 회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항상 이제 뭔가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꿈을 항상 꿨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좋아요. 다음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늘 사연이 말이죠. 오늘 주제가 옆뒤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 끼워 맞춘 느낌은 있습니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 꼬꼬무를 좀 뭔가 컨셉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거에 맞춰서 좀 너무 끼워 맞췄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사연을 작성하시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과학 전교 7등을 했는데 영어는 전교 167등을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산타 할아버지가 유치원 때 재롱잔치 시간에 왔는데 무대 뒤쪽에서 그 문 밖에 문틈 밖이 보였대요. 문 밖에서 담배 피고 계시는 걸 보고 친구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담배 핀다고 말해가지고 모든 아이를 울렸던 적이 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카페에서 일하시는데 2주밖에 안 됐대요. 카페 일하신 지. 당근 주스 드린 커플분 죄송합니다. 시럽 넣는 걸 까먹었어요. 네. 라고 하시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아마 별 말씀 안 하셨다면 높은 확률로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약간 이렇게 당근 주스 같은 거 시켜서 먹고 건강한 맛이 나면 별 말씀 안 하시죠.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적이 많거든요. 메뉴 시켰는데 뭐 잘못 나오면 그냥 뭐 이것도 먹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먹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당근 주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반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네요. 지금 그래서 반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말을 안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최저학점으로 채운 시간표를 보면 반수하는 걸 들키게 될 텐데, 변명을 뭐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래도 친구분들이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뭐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주시던지, 이게 뭐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연이 또 있네요. 사실 사하라님께서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비밀 연애 중이고 사내 연애라서 어디 가서 말 못하니까 여기서 말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몰래 퇴근하고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를 몰래 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회사 사람 마주칠까봐 회사 앞에선 조금 떨어져서 걷고 그러는 중이다. 들키면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안 들킬 수 있겠지? 라고 하시네요. 지금 다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막 어머 막 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또 연애 이야기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또 없죠. 윤슬님 사내 연애만으로 너무 설렙니다. 말랑이님 도파민 터진다. 네, 대리 설렘이네요. 지금 또 계절이 또 봄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또 설레는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비읍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복사기도 않은 사내 연애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뭔가 그 약간 꽁기꽁기한 그런 눈빛이 있어요. 연애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숨기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뭔가 모르게 좀 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알바할 때도 그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사회생활 좀 비슷하게 했을 때도 그렇고 둘 중에 한 명이 꼭 뭔가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성향인 분들이 계세요. 연애를 이제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뭔가 되게 좀 그런 스릴을 즐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서운하다고 느끼는 건지 약간 한 분이 막 약간 괜히 나중에 가가지고 뭐 야, 너 왜 아까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뭐 모르는 척 했어? 막 이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내연애 굉장히 쫄깃하다. 네,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예, 제가 또 이제 아직 좀 미스틱 스토리에 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아, 상엽이가 딱 그럴 듯 서운해하고 막이라고 하시는데, 아, 저는 이제 왈왈이들한테 말고는 이렇게 서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상은님 화이팅입니다. 수아님 왜 오빠만 알아요? 네, 수정이님 우라고 하시네요. 아, 서윤이님 연예인 다 됐네. 소은님 우리한테 뭐가 서운했어? 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항상 왈왈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맨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잘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는데, 뭔가 뭐 이렇게 좀 저만 좀 일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 단님께서 청산유수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옆비도 이제 데뷔한 지가 6년 차, 7년 차가 됐죠. 예, 좀 굉장히 PRO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 말와리 분들도 이제 저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신기하네요. 이분은 31살 취준생 왈왈인데 이분의 비밀은 루시 멤버 중 한 분에게 열등감을 느꼈었다고 하십니다. 그 멤버를 보면 뭔가 빛이 나고 모두가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너처럼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열등감을 느꼈대요. 근데 힘들 때마다 그 멤버가 해줬던 말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힘이 되고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야 느꼈다고 하네요. 너도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지금은 그 멤버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참신한 접근이에요. 옆뒤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을 팬분들 중에서는 처음 뵌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내가 응원하는 어떤 그룹의 멤버에게 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열등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건강한 열등감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도 깨달았다고 하시잖아요. 너도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뭐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 멤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옆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사람입니다. 예, 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스스로를 좀 더 응원해 주시면 건강한 열등감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옆뒤를 보면서 뭔가 좀 열등감을 느낄 만한 부분, 아니면 뭔가 좀 왜 나는 옆뒤에 어떤 부분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승환님 노래를 너무 잘한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고,
진양님 귀여운 거 왜 여자보다 귀엽나요 하시는데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치열과 눈썹, 콧대, 고무줄 체중, 네 체력 따릉이 1시간 타는 거, 조기축구 가는 거, 부지런함, 아 뭐 성실함에서 느낀다, 개그, 최상현만큼 웃긴 사람이 되고 싶다. 아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개그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개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빨 많은 거, 플러팅 왈놀, 네, 성실함과 단단한 마음. 전공과 전혀 다른 전공인데 이 일을 잘 해내는 것.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래도 옆뒤보다 이건 낫지 하는 거. 에이 뭐 그래도 내가 이거는 옆뒤보다 이게 낫지 하는 게 또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어, 미각. 미각은 정말 인정입니다. 옆뒤는 정말 타고난 막 입이기 때문에 미각은 정말 인정이고요. 뭐 그림 실력, 뭐 그렇죠. 잠 오래 자기, 젊음 부럽네요. 돈 많이 쓰는 거, 식탐, 그림 잘 그리고, 네. 무고통, 미각. 그림 실력 같은 경우는 사실 옆뒤가 항상 이제 옆뒤에 뭔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잘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나오는 게 이제 그림 실력입니다. 옆뒤는 진짜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개성 있게 그리긴 하는데 사실 뭔가 이런 어떤 예술 계통, 특히 미술, 디자인 쪽에 관련된 쪽으로는 정말 아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루시 앨범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의상이나 뭐 어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뭐 이렇게 투표 같은 걸 할 때가 많아요.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르라고 자꾸 얘기하실 때가 많은데 저는 전혀 저희 이렇게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다수를 항상 따라가요. 그래서 그냥 약간 옆뒤는 옆뒤의 그 미적 감각을 믿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뭐 그렇고 뭐 미각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예찬이처럼 옆뒤도 앨범 표지 그리자라고 하시네요. 옆뒤가 앨범 표지를 만약에 그린다면 약간 이제 저희 노래와는 맞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뭐랄까 그냥 오히려 너무 듣도 보도 못한 그림이라 오히려 힙할 수도 있는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일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못 그릴수록 계속 이 추상적으로 그리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할 때.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쫄깃한 사연이네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주 매운맛이에요. 친한 친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비밀 이야기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35살이시고요. 2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이 자꾸 생각난대요. 전 남친은 5년 정도 사귀었었고 결혼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혼자 마음 정리하고 게임에서 혼자서 그 전 남자친구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랑 환승연애까지 한 나쁜 놈입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전 남친을 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야, 이 정말 쫄깃쫄깃한 그런 사연이네요. 이제 옆뒤는 사실 이제 같은 또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뭐 대다수의 청취자분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을 겁니다. 한 80% 정도는 저보다 어리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이 나이 때에 굉장히 생각이 많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뭔가 딱 30대 때쯤에
뭔가 못 해보았던 것들에 대한 뭔가 후회도 생각이 나고 뭔가 이제 마냥 내 청춘이 계속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인생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또 들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사연을 남기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 전 남친이랑 다시 잘 될 일도 없고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결혼이 정말 파국일 거다. 이분 전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면 파국일 거다. 이 결론을 모르시고 여쭤보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마음이 생기는 거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질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질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뭐 주제 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라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희희님께서 도파민이 그리운 날도 있지만 결혼은 정말 현실입니다. 네. 연희님께서는 전남친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 열정 넘치게 사랑했던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시네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뭔가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던 나의 모습에서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면서 뭔가 이제는 좀 뭘 해도 다 미지근하고 뭔가 다 안정적이고 되게 이렇게 되게 당연한 하루하루가 당연한 하루를 사는 게 좀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옆뒤 생각으로는 그냥 그게 당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옆뒤도 20대 때는 그냥 뭐 사랑 얘기가 아니라 뭐 단순하게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운동도 그렇고 뭐 음악은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옛날에 좋아했던 마음과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뭐 음악도 그렇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지 뭔가 어떤 뭐 청춘의 열정이라든지 그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지금 30대 때는 그때처럼 뭐 이렇게 막 불타는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모습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너무 잘해주시는 분을 또 만나셨다고 하시니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요. 뭐 옆뒤도 그냥 솔직하게 까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선택을 해도 30대 때는 이제 정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항상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옛날에는 내가 이걸 고르고 잘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뭐 유학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운동이든 어떤 운동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뭐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이제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직업도 그렇고 이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뭐 수빈이님께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라고 하시고 뭐 이르결님 어른 점점점 연희님 다 그러고 산다 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옆뒤가 이 버블이 빛나는 밤에를 한 뭐 100회차 가까이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한 50, 60대쯤 됐을 때에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어른들끼리 어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때까지 옆뒤가 건재하다면 말이죠.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회차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까지 5, 60대까지 되진 않겠네요. 제가 뭐 1년에 12회니까 뭐 한 30년 뒤를 본다면 한 360회차 그러니까 지금 28회차니까 한 388회차 뭐 한 400회차 때쯤에는 이제 뭐 거의 환갑 정도 때 되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흠. 좋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어, 뭐 남편 있는 나이 있는 사람이 뭐 팬클럽 가입해도 되나요? 뭐 당연히 되죠.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요. 네. 음흠. 좋습니다. 아, 네, 또 일단은 뭐 대체로는 좀 뭔가 좀 연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아니면 뭐 진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이게 사실 옆디가 매번 이렇게 버블이 빛나는 밤에 혹은 Q&A 뭐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대체로 고민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정말 고민들도 많고 뭐 연애에 관한 고민도 그렇고 뭐 진로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모두 다 이겨내시길 바라고 네. 아예 나중에 각을 잡고 그냥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서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영희님은 이거 정말 탑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나 사실 공주임. 화이팅. 네. 그래요. 할 수 있다. 공주 안녕. 화이팅. 이분은 여프인데 루시 무대를 보러 가면 자꾸 옆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시선이 뺏긴대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오면 핸드폰 갤러리에는 예찬님의 영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최상엽의 슬로건을 들고 신예찬만 주구장창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보면 저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최상엽이구나 라고 오해할 것 같습니다. 비밀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뭐 옆뒤는 뭐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거에 크게 막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루시를 좋아해 주는 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질투를 바라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나를 느슨하게 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 뭐 누구를 좋아하든 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엄청 막 그런 성격은 사실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그냥 멤버들 누구를 좋아해도 나보다 낫진 않아 사실. 예, 이게 좀 장난입니다. 예, 네,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계속.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네, 느슨하다는 워딩이 너무 웃기다. 비는 삐지지 않습니다. 비는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무래도 이제 또 메인 디시다 보니까. 그렇죠. 음. 이분은 어릴 때 숨기는 걸 잘하셨대요. 뭐 초코파이도 숨기고, 뭐 리모컨도 숨기고, 무언가를 되게 잘 숨겼는데 반대로는 또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집에 과자를 숨기려고 막 여기저기를 찾다가 책 사이에 있는 봉투를 봤는데 봉투에 돈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여기에 돈을 숨겨두고 잊었구나 하는 생각에 엄마한테 이거 돈 까먹었지 하고 갖다 드렸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빠의 비상금이었다. 근데 아빠가 여기 있던 게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모른 척 했다. 라고 하시네요. 굉장히 귀여운 사연입니다. 어머니는 또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난 뜻밖의 요즘에 이게 좀 큰일인 게 이게 말이지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사실 이제 이 인터넷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버블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비스테이지도 보고 카페도 보고 뭐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 반응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유독 이 언어가 퇴화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를 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로는 계속 뭐 게이득 아니면 뭐 득템 막 이제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뜻밖의 게이득이셨네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뭐 어머니가 약간 득템하셨네요. 이것도 좀 개꿀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좀 요즘에 진짜로 좀 심각해요. 이제 제가 너무 버블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공감이 되실 것 같은 게 언제 또 그런 걸 느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약간 뭐 회에다가는 뭐 초장을 먹는 게 뭐 국룰이지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아니지 간장이 국룰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룰 말고 원래 단어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예. 뭐 간장이 제격이진 또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최고지 약간 이것도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순정이지 기본이지 정석이지 진리 따봉이지는 뭐야? 야르 찰떡이지 환상궁합이지. 약간 이런 게 약간 좀 뭔가 정말 언어가 퇴화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르라는 게 또 요즘 유행이에요. 뭐 간장 회에는 간장이 야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옆뒤가 그 따릉이 타고 뭐 자전거 타고 할 때 이제 원래 노래를 듣다가 요즘에는 그런 이제 좀 막 책 읽어주는 거도 막 듣고 영어 뭐 그런 것도 좀 듣고 막 하고 있어요. 좀 뭔가 요즘에 너무 지금 뇌가 좀 절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네. 절여져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막 맞춤법도 옛날 같지 않게 막 더 틀리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퇴근이 5시인데 4시 59분에 오는 전화 이 악물고 모른 채 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정희님은 뭐 도파민에 절여지면 실제로는 어휘력이 떨어진대요 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이거 모른 척 할만하지. 5시 퇴근인데 4시 59분에 전화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죠. 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물론 뭐 저였으면 받았겠긴 했지만 뭐 안 받아도 뭐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자, 지밍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에서 다들 인정하는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F나 T 중에 뭐일 것 같냐 물어보면 무조건 T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정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남들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체능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음악을 듣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성에 잘 젖고 눈물도 잘 흘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콘서트에 가서 노래 듣다가 눈물이 나고 뭐 그치만 이런 모습을 통해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네요. 요거 뭐 그쵸, 정솔님 감성적인 게 죄인가요? 뭐 하시는데 이제 뭐 옆뒤도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 차분한 편이에요. 뭐 감정의 동요가 많이 없어요. 이게 뭐 F고 T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뭔가에 이제 감정적으로 잘 휘둘리진 않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막 이성적으로 또 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냐 또 그것도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뭔가 휘둘리는 편은 아닌데 옆뒤가 진짜 눈물이 많이 없거든요. 진짜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눈물이 날 때는 내가 왜 우는지를 잘 모를 때인 경우들이 좀 많고, 옆뒤가 울 때는 이제 뭐 약간 좀 엄청 멋있는 풍경을 봤을 때, 뭔가 그 자연의 신비와 뭔가 어떤 정말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당할 때나 너무 멋있는 예술 작품, 마음을 울리는 작품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나고, 의외로 약간 그런 뭔가 되게 신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뭔가 되게 좀 슬픈 이야기들, 이런 거에는 옆뒤가 좀 내성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왕사남 영화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잖아요가 아니고 지금도 인기가 많죠. 이제 뭐 거의 뭐 1,500만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옆뒤가 이제 왕사남을 굉장히 오래전에 봤습니다. 한 달 전쯤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옆뒤는 뭐 전혀 울지 않았어요. 보면서 사실 그러니까 왜 슬픈지는 알고 약간 이제 슬플 감정이 들긴 했지만 뭐 전혀 울진 않았고, 뭐 그럴 정도로 어떤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근데 극장에서 막 다들 막 엄청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되게 굉장히 담담하게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뭔가 이렇게 그 옆뒤만의 비밀이 또 하나 있네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버빗밤 방송이 끝나고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승환 선배님 노래 중에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이제 가지고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어떤 분이 편집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암에 걸린 아내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거 정말 옆뒤가 정말 심파나 이런 것들이 강한데, 이걸 물론 이 이야기를 심파라고 치부하게 얘기하는 게 좀 실례일 수 있지만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정말 좀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옆뒤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가 끝나고 링크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이 많네요. 리엄님, 나 그거 보고 오열해서 진짜로. 뭐 여름인 지금 이미 울 것 같음. 말만 들어도 슬퍼요. 진짜 많이 울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울컥한다고?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울컥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군요. 뭐 하여튼 그렇고, 뭐 어제 이제 뭐 꼬꼬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뭐 울진 않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너무 슬펐습니다. 이나님께서는 왕사람 추천하나요? 엽디님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엽디가 사실 왕사남을 봤다고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안 드렸던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엽디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왕사남이 막 그냥 약간 좀 보면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재밌는 영화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서, 여러분들께 괜히 또 막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초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옆뒤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약간 뭐 저는 좀 별로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든 결과가 얘기를 해주니까, 결과가 뭐 1,400만, 1,500만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뭐 옆뒤가 소수의 의견인 거겠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왕사남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던 건 그냥 저는 별로였어가지고 재밌게 보시는 분들의 어떤 감흥을 좀 이렇게 좀 깰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고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소수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실음과에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용음악과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
음악의 길이 힘들다, 천재들만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음악을 사랑하고 이걸로 돈을 안 벌면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음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인문계고라서 반대를 하시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줏대 있게 하려고 합니다.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뒤 생각에는 뭐 굉장히 건강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옆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옆뒤도 이제 인문계고를 졸업해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의 길을 이제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음악을 좋아했죠. 음악을 좋아했지만 음악을 좋아해서 선택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이게 막 하고 싶은 걸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이제 선택하진 않았고 음악을 하면 잘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옆뒤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는 음악을 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변에 이제 설득을 했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서 이제 뭐 공연할 때든 뭐 할 때든 무조건적으로 저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한창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길거리에서 저를 아무렇지 않게 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성공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서 버스킹 보실 수 있을 때 많이 보셔라.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옆뒤가 노래를 잘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 현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다른 아티스트 분들을 보면서도 노래에 대한 벽은 항상 느끼고 뭐 하물며 일반인 분들도 그냥 뭐 커버 영상 같은 거 올리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노래 잘하신다 하는 분들이 정말 빽빽합니다. 그래서 옆뒤는 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그냥 내 노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기에서 온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연을 올리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씨름과 준비하시는 분도 본인에 대한 확신으로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응원을 하면서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뭐 그렇죠. 네. 성공의 비결 메타인지라고 하시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옆뒤가 정말 불도저였어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어디 가면 다 그냥 술집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뭐 안녕하세요 저 음악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인데요 제가 용기가 필요해가지고 뭐 노래 한 소절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술집에서 그냥 기타 꺼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그냥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뭐 여기 라이브 뭐 하나요? 뭐 노래 좀 해도 되나요? 막 노래도 하고 뭐 버스 정류장에서도 기다리시는 분들 노래 들려드린다고 막 노래도 불러드리고 뭐 어디 뭐 대학교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뭐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근데 그때 항상 이제 뭐 저는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 담비님께서 원어원 카페 이벤트 할 때 그 앞에서 노래하는 최상엽 봄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분은 굉장히 좀 덕질의 어떤 그 구력이 좀 되시는 분인가 봐요. 옛날에 제가 그 원어원 선배님들이 이제 카페 1일 카페를 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약간 팬 미팅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옆뒤가 이제 오프닝 무대 같이 한 카페에 한 50분 정도 계셨는데 이제 오프닝 무대 같이 원어원 분들 이제 하시기 전에 먼저 올라가가지고 이제 무대를 제가 막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그랬는데 그때 뭐 그래서 막 원어원 그 에너제틱 노래 막 준비해서 노래 들려드리고 그리고 기억에 그때 원어원 님들이 그 전에 일전에 또 스케줄이 또 지연이 돼가지고 그 카페에도 조금 늦게 오셨어요. 한 20분 정도 늦게 오셔가지고 옆뒤가 예상보다 좀 무대를 더 오래 했었던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뭔가 그때 처음으로 이 팬 문화를 정말 몸소 느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래하고 이제 원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막 커피 내려서 이제 팬분들께 드리고 막 이런 걸 보고 있었거든요.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팬 문화라는 거구나라는 걸 뭐 많이 보고 배웠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정말 많이 굴렀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굴러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소중함을 아는 거죠. 무대에 또 감사함을 알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한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분은 뭐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종을 보면서 많이 우셨다고. 네, 옆에서 뭐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울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보호자분들 앞에서 단단한 마음으로 임종의 절차를 안내해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그런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강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옆디도 항상 건강하게 지내다가 가끔씩 아파서는 아니고 뭔가 이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되새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이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어떤 뭐 그런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뭔가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그래서 힘내시고 얼마나 많은 이별을 보시겠어요. 네, 힘내시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냥 또 뭐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좀 가볍게 또 말씀을 드리면 옆뒤가 뭐 최근은 아니지만 가장 이제 죽음에 가까웠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게 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발리로 휴가를 갔었잖아요. 예전에 그 한 2년 전인가요? 광일이랑 이제 멤버들끼리 넷이서 발리로 휴가를 갔을 때 그 발리 리조트 뒤쪽에 꾸부비치라는 해변가가 있어요. 네. 파드의 삼겹살 그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해변가에 파도가 누가 봐도 강한데 어떤 이제 외국인 커플 분들이 거기를 막 헤엄을 쳐가지고 뭐 절벽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들어갈 만한가 보다 이제 이러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뒤에 라이프 가드도 있었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딱 한참을 이제 스노클링 마스크를 끼고 막 들어갔는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금 제 기억이 좀 와전된 걸 수도 있는데 파도가 높이가 진짜 아파트 한 물속에 있는데도 한 3층 높이 되는 파도가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도가 문제가 뭐냐면 바다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파도가 높아도 좀 괜찮아. 내가 그 파도를 타고 그냥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진 재밌었어요. 와, 여기 진짜 발리 파도 장난 아니다. 이래가지고 서퍼들의 성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그때 매니저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매니저님이랑 광희랑 이렇게 있었는데 예찬 형이랑 원상이 이제 숙소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었고 그래서 막 놀다가 슬 나가야겠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파도가 강한 거야. 나가야겠다 이제 이러고 파도를 이제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파도는 부서지는 곳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파도풀장도 가면 그 부서지는 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못 서 있게 안전요원분들이 이렇게 통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 진짜 그냥 세탁기 돌아가는 것 같이 그냥 막 뒹굴뒹굴 굴렀어요. 그래서 막 라이프가드한테도 막 살려달라고 막 이랬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막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진짜 막 너무 힘들다. 이제 라이프가드도 막 올려다가 못 와. 파도가 막 부서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겨우 뛰어와가지고 저를 막 구해주셨는데 그때 약간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죽을 뻔했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죽다 살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보통 위험한 장난을 쳐도
웬만하면 웃음이 항상 있어요. 그냥 야 이게 진짜 야 이번에 진짜 야, 장난 아니었다 이러는데 그때는 진짜로 살짝 웃음기가 가셨어. 그래서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러면서 셋이 이제 숙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방을 셋이서 썼는데 딱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코피가 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근데 봤는데 코피가 안 나. 근데 코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야, 너 코에서 물 나온다 이제 이랬는데 저랑 광일이도 몇 분 뒤에 또 똑같이 코에서 물이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뇌까지 아마 이게 물이 차가지고 뒤늦게 물이 나온 게 아닐까 했던 네,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튼간에 웃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뭐 가볍게 들으시고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죠. 네. 뭐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옛날에는 또 막 수영장에서 다이빙 한다고 다이빙 하다가 머리부터 잘못 들어가가지고 땅에 막 머리 박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뒤 오늘 28회차 버블이 빛나는 밤에 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비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 29회차 방송 4월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Q&A로 또 2분기 Q&A로 진행을 하겠죠. 엠문백답 컨텐츠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버블이 빛나는 밤 29회차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마지막 곡 요즘 또 제가 요즘이 아니죠. 빠져있는 또 밴드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고요. 마지막 곡 카디의 스카이바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옆뒤는 다음에 29회차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Talking about you. 더더더 높이 비춰 향해 crawling. 저기도 천장을 부술 때까지. 더 어려워 with do all kind of battles. Look close in the mirror. 더 넓은 바다 그곳에서 I'm gonna make it. 방향키를 잡아 이 노래를 따라 자동차 타고 나를 타고 우저할 필요는 없이 거친 파도에서 같은 안개 넘어 슬쩍 비친 길을 따라서 저기 저기